온유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작은 것들에서였다. 어느 날 방문했을 때 이만복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문틀을 잡았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잡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저절로 간 것 같았다. 온유는 못 본 척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쓰였다. 또 어느 날은 찻잔을 내려놓다가 조금 흘렸다. 이만복은 얼른 행주로 닦으면서 손이 왜 이러냐 하고 혼잣말을 했는데 온유한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손한테 한 말이었다. 온유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 아팠다. 평생 뜨거운 솥을 들고 국물을 나르던 손이었는데 이제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흘리는 것이었다. 밥도 조금씩 줄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확실히 덜 드셨다. 반찬을 차려도 조금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배가 안 고프다고 하셨는데 온유는 그게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기력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어르신, 요즘 주무시는 건 어때요? 잠은 잘 자오. 진짜로요? 이만복이 온유를 봤다. 왜? 아까 문틀 잡으셨잖아요. 어지러우셨어요? 이만복은 잠깐 멈칫했다가 아니요. 그냥 발이 걸렸소 했다. 온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억지로 캐물으면 이만복은 닫아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온유는 그날 이준혁에게 전화를 했다. 이준혁 씨, 죄송한데 어르신 요즘 좀 신경이 쓰여서요. 드시는 것도 줄고 가끔 어지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준혁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병원을 싫어하세요. 그래도 한 번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준혁이 알겠다고 했다.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전화를 끊고 온유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만복 어르신이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었다.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게 이만복이라는 사람이었다. 집사람이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했던 것처럼 이만복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부부가 참 닮아 있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 두 사람.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다. 이준혁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온유도 함께였다. 셋이서 처음으로 같이 앉았는데 이만복은 온유가 이준혁과 같이 온 것을 보면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병원 얘기하러 왔구만. 이준혁이 멋쩍게 웃었다. 아버지, 그냥 한번 가봐요. 검사만 받고 오면 되잖아요. 나 멀쩡하오. 아버지. 이만복은 찻잔을 들면서 말을 끊었다. 병원은 싫어. 거기 가면 괜찮은 사람도 아파지는 것 같아서. 온유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병원이 아프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저희도 좋지요. 이만복이 온유를 봤다. 오래오래? 네, 오래오래요. 이만복은 잠깐 온유를 바라보다가 이준혁을 봤다. 이준혁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눈빛이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가주세요. 제가 걱정이에요. 이만복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가지. 이준혁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온유도 마음이 놓였다. 병원을 다녀오면서 이만복은 말이 없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의사가 몇 가지를 짚어주면서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준혁은 그것을 봤고 온유도 봤는데 셋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만복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이가 드는 게 별게 아니네. 그냥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준혁이 핸들을 잡은 채 말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온유는 뒷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의 옆모습을 봤다. 닮아 있었다. 말이 없는 것도,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도.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닮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멀어져 있었을까 싶었다. 집 앞에 차가 서고 이만복이 내리면서 말했다. 준혁아. 이준혁이 아버지를 봤다. 이만복이 잠깐 멈칫하다가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오냐? 짧은 말이었는데 이준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가 먼저 다음 주에 오냐고 물은 것이었다. 기다리겠다는 말을 아버지 방식으로 한 것이었다. 네, 아버지. 올게요. 이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가셨다. 이준혁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다음 주에도 오냐?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티를 내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준혁은 그 일주일 동안 검사 결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의사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 계속 걸렸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불쑥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문틀을 잡던 손, 찻잔을 흘리던 손, 그 손이 자꾸 생각났다. 결과 나오는 날 이준혁은 반차를 냈다.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내려갔다. 병원에 먼저 들러 의사를 만났는데 온유도 함께였다. 의사가 말했다. 심장이 좋지 않으십니다. 혈압도 많이 높고요. 지금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닌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혼자 계시는 분이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았다. 심장. 아버지도 심장이었다. 할아버지도 심장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도 그런 것이었다. 약은 꼭 드셔야 하고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무리해서 걷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안 좋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셔야 해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서적 안정. 혼자 빈집에서 매일 아침 셔터 앞에 가서 서 있다 오는 아버지한테 정서적 안정이 가능한 것인지. 병원을 나오면서 이준혁이 온유에게 말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온유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르신은 숨기는 걸 더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들어서니 이만복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이준혁과 온유가 들어오는 소리에 나왔는데 둘의 표정을 보더니 이만복이 먼저 말했다. 나쁘게 나왔구만. 이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만복은 그냥 거실로 가서 앉았다. 심장이라고 했지? 네, 아버지. 이만복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네.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 가끔 숨이 차고 어지럽고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준혁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저 자주 내려올게요. 그리고 온유 씨도 더 자주 오시게 할게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있다가 말했다.
너 바쁜데.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이만복이 이준혁을 봤다. 오랫동안 봤다. 이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준혁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이만복이 시선을 돌리면서 작게 말했다. 그래, 알겠다. 온유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그 대화를 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을 이준혁이 드디어 했다. 평생 못했던 말을. 차를 들고 나오면서 온유는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고.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온유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온유는 이만복을 바라봤다. 어르신, 약 꼭 드셔야 해요.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이만복이 온유를 봤다. 그러다 피곤해지지 않겠소. 온유가 웃었다. 저 안 피곤해요. 어르신 챙기는 거 좋아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찻잔을 드는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덜 떨렸다. 온유는 그것을 봤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약보다 좋은 것이 사람이었다. 그날은 온유 혼자 방문하는 날이었다. 이만복은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요즘은 새벽에 셔터 앞에 가는 일이 줄었다. 의사가 무리해서 걷지 말라고 했고, 이준혁이 신신당부를 했고, 온유도 조심하시라고 했으니까. 이만복은 불평 없이 따랐는데, 온유는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예전 같으면 됐소. 나 멀쩡하오. 했을 뿐인데. 어르신,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 햇볕이 따뜻해. 온유는 옆에 앉았다. 둘이서 나란히 마당을 바라봤다. 화단에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이만복이 가꾼 것들이 제법 탐스럽게 자라 있었다.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이만복이 화단을 바라봤다. 집사람이 좋아하던 꽃들이야. 이름은 잘 모르는데 매년 나와. 씨를 뿌려놓은 게 해마다 피는 거지. 온유는 그 꽃들을 바라봤다. 집사람이 심어놓은 것들이 해마다 피어나는 것이었다. 집사람은 가셨는데 집사람이 심은 것들은 살아있었다. 이만복이 그 꽃들에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 집사람을 돌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만복이 말했다. 온유 씨, 부엌에 뭐가 좀 있는데. 온유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열어보니 앞치마가 들어 있었다. 그 낡은 꽃무늬 앞치마였다. 온유는 그것을 들고 나왔다. 이만복이 말했다. 드리려고. 온유는 잠깐 말을 잃었다. 어르신, 이건 집사람 거잖아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어. 그래서 드리는 거야. 온유는 앞치마를 들고 이만복을 바라봤다. 이만복은 화단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한동안은 못 치웠어. 저게 거기 걸려 있어야 집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저걸 못 치우는 게 집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집사람이 편히 가야 하는데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만복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는데 흔들리지는 않았다. 온유 씨가 가져가서 써줬으면 해. 부엌에서 쓰는 사람이 있으면
집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서 온유는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억지로 참았다. 어르신, 제가 잘 쓸게요. 이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작게 덧붙였다. 집사람이 음식 만들 때 늘 저 앞치마를 했거든. 손때가 많이 묻었지. 빨아도 안 빠지는 것들이 있어. 40년 묵은 손때니까. 온유는 그 앞치마를 가슴에 안았다. 40년 묵은 손때. 40년을 나란히 서서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살아온 두 사람의 흔적이 이 앞치마에 배어 있었다. 이만복이 이것을 온유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 온유는 알았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고 화단을 바라봤다. 온유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꽃을 바라봤다. 말이 없었는데 어색하지 않았다. 봄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집사람이 심어놓은 꽃들이 조용히 피어 있었다. 한참 후에 이만복이 말했다.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온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만복은 그 말에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햇볕을 얼굴에 받으면서 가만히 있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는데 온유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 어르신이 조금씩 내려놓고 있구나. 붙잡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그 주 토요일이었다. 이준혁이 내려왔을 때 이만복은 부엌에 있었다. 들어서니 뭔가 끓는 냄새가 났는데 설렁탕 냄새였다. 이준혁은 그 냄새에 발걸음이 멈췄다. 어릴 때 식당에서 맡던 냄새였다. 새벽부터 사골을 끓이면 온 집안에 가득 차던 그 냄새. 아버지, 설렁탕 끓이세요? 이만복이 부엌에서 나왔다. 한번 해봤어.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준혁은 부엌을 들여다봤다. 큰 솥에 사골이 한참 끓고 있었는데 뽀얀 국물이 올라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혼자 저걸 끓이신 것이었다. 무거운 솥을 올리고 사골을 씻고 불을 조절하면서 아버지,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만복이 손을 저었다. 그냥 조심해서 했어. 오늘 내가 온다고 해서. 이준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온다고 설렁탕을 끓이신 것이었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 온다는 날 빈손으로 맞이하기 싫으셨던 것이었다. 같이 밥상에 앉았다. 이만복이 설렁탕을 그릇에 담아내왔다. 파를 썰어 올리고 소금도 내왔다. 이준혁은 한 숟갈 떴다. 국물이 진하고 뽀했는데 맛이 어릴 때 식당 맛이었다. 아니, 식당 맛보다 더 깊은 것 같기도 했다. 아버지, 맛있어요. 이만복이 자기 그릇을 봤다. 내 어머니 것보다는 못하지. 그래도 맛있어요. 진짜로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표정이 조금 풀렸다.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럭저럭 됐네. 둘이서 조용히 먹었다. 말이 없었는데 좋은 침묵이었다. 뽀얀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이만복이 말했다. 준혁아. 이준혁이 아버지를 봤다. 이만복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할 말이 있어. 이준혁은 가만히 기다렸다. 이만복이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만복은 창밖을 바라봤다가 아들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 어머니 아플 때
내가 너한테 연락을 잘 안 했잖아.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쁘다는 걸 알았어.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힘들다는 거 알았고, 근데 사실은 내가 내려오면 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였어. 아들 보면 더 눈물 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 했거든. 이준혁은 눈물이 올라왔는데 참았다. 이만복이 말을 이었다. 그게 맞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 오게 했어야 했는데 더 자주. 내 어머니도 보고 싶었을 텐데. 나는 어머니 마음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못 생각했어. 아들도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는데.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만복이 말했다. 미안하다, 준혁아.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닦지 않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다. 평생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셨다. 이준혁은 목이 메어서 한참 말을 못했다.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미안할 게 없어요. 제가 더 미안해요. 이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식당에만 있었지. 너한테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못 됐어. 운동회도 못 갔고 졸업식도 못 갔고. 아버지, 알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핑계였어. 한 번쯤은 식당 문 닫고 갔어야 했는데. 이준혁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았어요. 이만복이 아들을 봤다. 괜찮았냐? 이준혁은 잠깐 멈칫했다. 괜찮지 않았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거짓말을 해봤자였다. 솔직히 서운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침묵은 지금까지와 달랐다. 뭔가 다 털어낸 것 같은 침묵이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 같은. 이만복이 먼저 일어서면서 말했다. 차 한 잔 더 할까?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부엌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준혁은 생각했다.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걸린 것인가. 아버지도 자신도 이 짧은 말들을 꺼내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것이었다. 그래도 했다. 너무 늦기 전에 했다. 온유는 그날 이준혁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선생님, 오늘 아버지랑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울고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온유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온유는 알고 있었다. 이만복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몇 달을 곁에서 봐왔으니까. 평생 약한 것을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 아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셨다는 것이. 온유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봄이 깊어져 있었다. 처음 이만복 어르신 댁을 방문했던 날이 아직 쌀쌀했는데 이제 바깥에 꽃이 피어 있었다. 그 사이에 이만복은 조금씩 달라졌고 이준혁도 조금씩 달라졌다. 온유는 자신도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일이었다. 파일을 받고 방문 계획을 세우고 어르신 상태를 파악하고 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온유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었다. 이만복 어르신이 처음으로 웃었던 날, 앞치마를 건네주셨던 날, 설렁탕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던 날.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온유에게 이만복은 그냥 어르신이 아니었다. 많이 닮은 분이었다. 온유의 아버지도 말이 없는 분이었다. 표현을 못하셨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없이 사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온유는 알았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셨다는 것을, 온유학교 운동의 날 멀리서 바라보다 가셨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은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만복 어르신을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몰랐다. 온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내일 방문 날이었는데 오늘 그냥 가고 싶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어르신 얼굴이 보고 싶었다. 골목에 들어서니 이만복이 화단 앞에 앉아 있었다. 마당에 작은 의자를 꺼내놓고 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온유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오늘이 방문날이 아니라는 걸 아는 표정이었는데 뭐라고 하지 않았다. 일찍 왔네. 그냥 오고 싶었어요. 이만복이 옆에 있던 작은 나무 의자를 발로 밀었다. 앉으라는 뜻이었다. 온유는 그 의자에 앉았다. 둘이서 나란히 화단을 바라봤다. 집사람이 심어놓은 꽃들이 오후 햇볕을 받고 있었다.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 따뜻한 바람이었다. 준혁이 다녀갔지? 네. 문자 받았어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녀석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처음으로.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고 꽃을 바라봤다. 한참 있다가 말했다. 집사람한테도 못한 말이 많아.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일만 했지. 옆에 있어준 적이 별로 없었어. 온유는 조용히 들었다. 아프다고 할 때 더 많이 손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말고 그냥 손을 잡고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가 돼. 이만복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흔들렸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온유는 느꼈다. 집사람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만복이 온유를 봤다. 온유가 말을 이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아셨을 거예요. 어르신이 새벽마다 식당 나가시는 것도, 혼자 다 버티시는 것도 다 집사람을 위해서라는 거. 옆에서 보셨을 테니까요. 이만복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 한마디가 조용히 봄바람 속으로 흘러갔다. 온유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만복도 말을 하지 않았다. 둘이서 그냥 꽃을 바라봤다. 한참 후에 이만복이 말했다. 온유 씨, 네 어르신, 고마워.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온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월요일 오전이었다. 이만복은 마당에서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온유 오는 날이 아니었는데 싶어서 고개를 돌렸다가 멈췄다. 이준혁이었다. 평일 오전에 정장도 아닌 편한 차림으로 손에 큰 가방을 들고 골목을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만복은 물뿌리개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준혁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만복은 잠깐 아들을 봤다가 가방을 봤다가 다시 아들을 봤다.
웬일이냐? 평일에 휴가 냈어요. 휴가? 네. 며칠 있을게요. 이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들어와라. 짧은 말이었는데 이준혁은 그 말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 놀랐고 당황했고 그래도 좋다는 것이었다. 이준혁은 짐을 풀면서 집안을 둘러봤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지만 이 집이 아버지 혼자 있기에는 너무 조용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달랐다. 화단에 꽃이 피어 있었고 부엌에서 뭔가 끓는 냄새가 났고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있었다. 점심을 같이 먹고 나서 이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나가요. 오늘 날씨 좋잖아요. 이만복이 이준혁을 봤다. 어디를? 그냥 동네 한 바퀴요. 오래 안 걸어도 되니까 천천히 가요. 이만복은 잠깐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둘이서 나란히 걸었다. 이만복의 걸음에 맞춰 이준혁이 천천히 걸었다. 동네 골목을 돌면서 이만복이 가끔 말을 했다. 저 집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있던 집이야. 저 나무도 내가 여기 올 때부터 있었고. 이준혁은 조용히 들었다. 아버지가 이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아버지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랑 처음 식당 시작할 때부터야. 그때 이 동네가 많이 달랐어. 지금보다 훨씬 시끌벅적했는데. 어떻게 달랐어요? 이만복이 천천히 말했다. 골목마다 장사하는 집들이 있었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우리 식당 옆에 두부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 그 두부가 맛있어서 내 어머니가 늘 사다가 찌개를 끓였지. 이준혁은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새벽에 두부 사다가 찌개 끓이는 어머니. 그 옆에서 사골 올리는 아버지. 그 할머니는 지금 안 계세요? 이만복이 고개를 저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 아들이 가게 정리하고 그 자리에 지금 편의점이 생겼어. 둘이서 그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이만복이 그 자리를 바라봤다. 이준혁도 같이 바라봤다. 아버지한테는 다 기억이 있는 곳이구나 싶었다. 이 동네 골목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있었고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만복은 그것들을 다 가슴에 품고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 저녁에는 동네 국밥집에 갔다. 이만복이 먼저 가자고 했는데 이준혁은 놀랐다. 아버지가 외식을 하자고 한 것이 처음이었다. 작은 국밥집이었는데 이만복이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반겼다. 어서 오세요, 이 선생님. 오늘은 아드님이랑 오셨네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준혁은 아버지가 단골인 것을 알았다. 국밥 2그릇이 나왔다. 뜨겁고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이만복이 한 숟갈 뜨더니 말했다. 여기 국밥이 좀 돼. 내 어머니가 좋아했어. 가끔 같이 오곤 했는데. 이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국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곳이었다. 아버지가 혼자 이 집에 오셨던 것이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맛있네요, 아버지.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맛있지. 둘이서 국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동네 이야기,
옛날 식당 이야기, 이준혁 어릴 때 이야기.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는 날이었는데 이준혁은 그게 낯설면서도 좋았다. 아버지,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만복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식당에 따라온 적이 있었어. 방학 때였는데 심심하다고 따라왔거든. 그때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서 시켰더니 그릇을 깼어. 엄청 울었지. 이준혁이 웃었다. 기억나요, 그거.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그게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이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이 나란히 걸었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는데 이만복이 걷다가 멈칫했다. 이준혁이 얼른 팔을 내밀었다. 아버지, 잡으세요. 이만복은 잠깐 멈칫했다가 아들 팔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아들 팔을 잡은 것이. 둘이서 나란히 걸었다. 말이 없었는데 어색하지 않았다. 아버지 손이 조금 떨렸는데 이준혁은 더 꽉 잡았다. 집에 들어와서 이만복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준혁아. 이준혁이 아버지를 봤다. 이만복이 말했다. 잘 자라. 이준혁은 네, 아버지 하고 대답했는데 목이 메었다. 잘 자라. 그 말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말이었다. 사랑한다거나 고맙다거나 보고 싶었다거나 그런 말 대신 잘 자라. 그게 이만복이 아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다. 사흘이 그렇게 지나갔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앉아서 말을 하고, 별거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 별거 아닌 것들이 쌓이면서 뭔가가 달라졌다. 이만복도 달라졌고 이준혁도 달라졌다. 마지막 날 아침 온유가 방문했다. 셋이서 같이 앉아 있으니 집안이 꽉 찬 느낌이었다. 이만복이 직접 끓인 미역국이 나왔다. 이준혁이 놀랐다. 아버지, 미역국이요? 이만복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오늘이 내 생일 아니냐?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맞았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었다. 오늘아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이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신 것이었다. 이준혁은 말을 못했다. 눈물이 올라왔는데 참았다. 온유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 장면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이만복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먹어라, 식는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역국을 떴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물이 그냥 흘렀다. 맛있어요, 아버지.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기 미역국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는데 그 눈가가 조금 붉었다. 온유는 미역국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됐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준혁이 아버지 생일을 챙기고 아버지가 아들 생일을 챙기고 이제 이 두 사람은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이준혁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만복은 마루에 앉아서 아들이 짐 싸는 것을 바라봤다. 온유는 설거지를 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만복이 들어왔다. 온유 씨. 온유가 돌아봤다. 이만복이 말했다.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아.
온유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이만복이 말을 이었다. 준혁이가 자주 올 것 같고, 나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온유 씨 덕분에. 온유는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웃었다. 어르신, 제가 떠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이만복이 온유를 봤다. 온유가 말했다. 저도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르신이랑 이준혁 씨가 이제 충분히 가까워지셨으니까요. 제가 더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이만복은 잠깐 온유를 바라봤다. 그러다 말했다. 고마웠어. 진심으로. 온유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어르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만복이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다. 작은 봉투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가져가오. 집사람 수첩에 있던 식혜 레시피야. 생강 넣는 거 한번 만들어봐. 온유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어르신, 꼭 만들어 볼게요. 이만복은 온유의 눈물을 못 본 척하면서 부엌을 나갔다. 이준혁이 짐을 들고 나왔다. 온유도 가방을 챙겼다. 셋이서 문 앞에 섰는데 이만복이 이준혁을 보면서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오냐? 이준혁이 웃었다. 네, 아버지. 올게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온유를 봤다. 밥 잘 챙겨 먹어요. 온유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건강하세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잡고 서 있었다. 온유는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다. 이만복이 아직 문 앞에 서 있었다. 온유와 눈이 마주치자 손을 한 번 들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으로 충분했다. 온유는 걸으면서 가방 안에 있는 봉투를 만졌다. 식혜 레시피. 생강을 꼭 넣으라는 집사람의 레시피. 꼭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봄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이준혁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하고 나오는데 이만복이 거실에서 불렀다. 준혁아. 이만복이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잠깐 같이 가자. 어디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고 걸었다. 이준혁은 그냥 따라 나섰다. 골목을 걷는데 방향이 느껴졌다. 저쪽이었다. 이준혁은 알았다. 식당이었다. 이만복 설렁탕. 셔터가 내려져 있는 낡은 건물 앞에 둘이서 섰다. 이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다. 이준혁도 옆에서 같이 바라봤다. 한참이 지나서 이만복이 말했다. 내 어머니랑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 문도 삐걱거리고 바닥도 고르지 않고. 근데 내 어머니가 여기가 좋다고 했어. 햇볕이 잘 든다고. 이준혁은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여기로 했지. 내 어머니가 좋다고 하면 나는 좋은 거니까. 이만복이 셔터를 손으로 가볍게 짚었다. 낡은 셔터에 손때가 묻어 있었다. 40년 동안 매일 올리고 내린 셔터였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 한 달을 개업했는데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됐지. 그때 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이만복이 작게 웃었다. 국물이 맛있으면 된다고. 맛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온다고. 그 말이 맞았어. 조금씩 오더라고.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10명 되고.
이준혁은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작은 식당에서 국물을 끓이면서 손님을 기다리던 날들. 아버지, 그때 힘드셨겠다. 이만복이 고개를 저었다. 힘든 줄 몰랐어. 내 어머니랑 같이 하는 거니까. 힘든 게 아니었어. 오히려 그때가 제일 좋았어. 가진 게 없었는데 제일 좋았던 때야. 이준혁은 눈물이 올라왔는데 참았다. 이만복이 말을 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식당에서 첫 돌잔치를 했어. 손님들이 다 같이 축하해줬지. 그때 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이준혁은 몰랐던 이야기였다. 식당에서 돌잔치를 했다는 것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만복이 이준혁을 봤다. 물어본 적이 없잖아. 이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맞았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이 식당 이야기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앞으로는 물어볼게요. 많이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또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셔터 너머에 40년의 시간이 있었다. 두 사람의 젊음이 있었고, 어머니의 웃음이 있었고, 이준혁의 돌잔치가 있었고, 뜨거운 국물과 손때 묻은 그릇들이 있었다. 이만복이 셔터에서 손을 뗐다. 가자.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 옆에 섰다. 걸으려는데 이만복이 먼저 아들 팔을 잡았다. 이번에는 이준혁이 잡아준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 팔을 잡은 것이었다. 이준혁은 그 손을 꽉 잡았다. 둘이서 나란히 골목을 걸었다. 말이 없었는데 가장 따뜻한 침묵이었다. 봄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낡은 간판이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만복 설렁탕. 그 간판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졌다. 집에 돌아와서 이준혁은 짐을 챙겼다.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차에 오르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 온유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오늘 아버지랑 식당 앞에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팔을 먼저 잡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런 날이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온유에게서 답장이 왔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어르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준혁은 그 문자를 보면서 차에 올랐다. 백미러로 골목이 멀어지는 것을 봤다. 아버지가 저 골목 어딘가에 계셨다. 다음 주에 또 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너무 늦지 않았다. 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다. 온유는 부엌에 서 있었다. 앞에 생강이 있었고 엿기름이 있었고 낡은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이만복 어르신이 건네준 봉투 안에 있던 것이었다. 집사람이 직접 쓰신 레시피였는데 글씨가 작고 정갈했다. 생강은 넉넉하게, 단맛은 조금 덜하게, 차갑게 해서 마실 것. 온유는 그 글씨를 손으로 가볍게 짚었다. 이 글씨를 쓰신 분이 어떤 분이었을지 온유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손때 묻은 앞치마를 하고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하면서 수첩에 레시피를 꼼꼼히 적어두신 분. 이만복 어르신 옆에서 40년을 나란히 서 있던 분. 온유는 앞치마를 맸다. 꽃무늬 낡은 앞치마였다. 처음 맸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손때가 베어 있는 이 앞치마가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생강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면서 이만복 어르신이 생각났다. 매일 아침 새벽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아들이 오는 날을 기다리며 화단에 물을 주고 계실 것이었다. 아들 온다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 설렁탕을 끓이시는 분이, 그리고 이준혁 씨, 아버지 앞에서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매주 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었다. 냄비에 물을 올렸다. 생강을 넣었다.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온유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감았다. 이 냄새가 아내분의 부엌 냄새였을 것이었다. 이만복 어르신이 4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을 것이었다. 온유는 냄비를 바라봤다. 생강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 찼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는데 어딘가 그리운 냄새이기도 했다. 온유는 앞치마 자락을 내려다봤다. 꽃무늬가 오래되어 색이 바랬는데 그게 오히려 예뻤다. 40년 묵은 손때가 베어있는 앞치마. 이것을 두르고 매일 부엌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다. 말없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온유는 생각했다. 진심은 통한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현이 서툴러도, 오래 걸려도 진심은 결국 닿는다. 이만복 어르신과 이준혁 씨가 그것을 보여줬다. 너무 늦기 전에 닿았다. 식혜가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다. 생강향이 올라오는 따뜻한 부엌에서 온유는 오래오래 서 있었다. 진심은 통한다.